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한미 관계 이거 어떻게 가져갈지 다들 정말 궁금해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는 전문가 분석입니다. 이 분석을 보면요. 새 행정부가 당장 풀어야 할 과제들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외교나 또 전략적인 메시지로 동맹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런 방안들까지 나와 있거든요. 과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또 어떤 좀 흥미로운 해법들이 제시되는지 지금부터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일단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할 텐데요. 그 7월 8일로 다가오는 한미 무역 협상 시한. 이게 첫 번째 과제 맞죠? 네, 이거 자칫하면 다시 관세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라는 큰 산도 넘어야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나올 게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개별적인 사안보다 더 좀 골치 아픈 거는요. 지금 워싱턴 내에서 그 소통 채널 자체가 좀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소통 채널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라고 하죠. 거기 한국 담당 국장 자리가 지금 비어 있고요. 에너지 정책팀도 아예 해체된 상태라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 새 정부도 이제 막 구성 중이니까 초반에 뭔가 조율하고 이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상황이 진짜 만만치가 않네요. 그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분석이 내놓는 첫 번째 해법은 뭔가요? 이게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개인적인 관계 맺기를 되게 강조해요. 두 사람 다 과거에 좀 법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걸 공통분모 삼아서 개인적인 유대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실제로 첫 통화에서도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알려졌고요. 아,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군요. 네, 흥미롭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삼성이나 SK, 현대, 한화 같은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 CEO들의 역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제안도 나와요. 이분들이 이미 워싱턴 정계 인사들이나 아니면 마러라고 같은 데서 트럼프 측 사람들하고 접점을 계속 만들어 왔으니까요. 이 채널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효과적으로 좀 전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CEO들을 외교 채널로 쓴다라. 혹시 분석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방식, 그러니까 소위 대가성 외교, 페이 투 플레이 같은 그런 얘기도 나오나요? 네, 바로 그 부분까지 언급을 합니다. 이게 워싱턴의 기류 변화를 좀 반영한 분석으로 보이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대기업들이 예를 들면 트럼프 일가가 관여하는 사업 있잖아요. 가상화폐 같은 거요. 그런데 투자하거나 협력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인 거죠. 개인적인 관계랑 기업 채널 활용이 첫 번째 축이라면 그럼 두 번째 전략은 뭘까요? 그건 바로 전략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한국을 그냥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경쟁하는 이 구도 속에서 미국의 정말 핵심 파트너다 이렇게 자리매김시켜야 한다는 거죠. 인식을 바꾼다.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할까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무역 적자 얘기 꺼낼 때마다 그냥 수동적으로 아닙니다. 이렇게 방어만 하지 말고요.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투자하고 또 미국 안에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는지 그 성과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라는 겁니다. SPC 파리바게트가 텍사스에 공장 짓는 거라든지 솔로엠이 미국 기술기업 지분 인수한 것 같은 이런 중견, 중소기업 사례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한국의 투자가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 핵심 산업 장악하는 걸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점, 또 많은 투자가 미국 파트너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합작 투자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한다 이런 인식을 깨고 미국한테 정말 중요한 동맹 중 하나다. 이걸 확실히 심어주는 게 목표죠.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참여 제안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거겠네요. 이게 경제성이 있냐 없냐 따지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너지 정책에 한국이 이렇게 발벗고 나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효과를 노리는 거죠. 정확합니다. 네. 프로젝트 자체의 손익계산보다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 강화 노력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서 같이 간다. 이런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기회로 삼으라는 제안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식 전환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좀 실질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만한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분석에서는 특히 그 조선하고 원자력 분야를 주목하는데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이랑 그 MRO, 유지보수 정비 역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좀 낡은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그 존스법, 그러니까 미국 항만간 운송은 미국에서 만든 배만 가능하게 한 법인데 이 제약을 피하려고 한국에서 선박 키트를 만들고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식, 뭐 이른바 이케아 방식 협력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오, 이케아 방식이요? 재밌네요. 그럼 원자력 쪽은요? 거기서는 어떤 기회를 볼 수 있을까요? 원자력은 이제 한국이 러시아나 중국 빼고는 대규모 원전을 약속된 예산하고 기관 안에 지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이 강점을 좀 부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전 SMR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하고 협력하면 아주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에요. 네, 종합해보면 오늘 살펴본 분석은 이재명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하고 관계를 잘 설정하려면 굉장히 좀 다면적이고 선제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유대감 쌓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략적인 메시지 관리, 그리고 조선이나 원전 같은 구체적인 산업 협력까지 다 동원해서 한국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다. 이 인식을 딱 심어주는 것. 이게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분석이 강조하는 것처럼 인식 관리나 뭐 잠재적인 대가성 관계 구축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질 때 과연 그 한미 동맹이라는 관계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본질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는 생각할 거리입니다.